살기도 어려운데 버거운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거 참 힘든 일이죠. 지난달 29일 이런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금이 출범했습니다. 장기 연체자 그리고 다중 채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범한 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오늘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상휘 팀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국민행복기금 지난달 출범했지만 네. 아직까지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네. 어떻게 출범을 하게 됐는지요? 지난달 29일이죠. 29일 날 국민행복기금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네.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약 1,000조 원 정도의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상황을 떠나서 이게 가계부채 문제가 자장 경제를 회복하는데 가장 큰 이제 걸림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게 된 거는 이런 가계부채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좀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런 정부 정책의 어떤 그런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많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2003년 카드 사태 이후에 2004년에는 한마음금융, 2005년 또 2009년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 번째도 되는 금융조정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행복기금, 기존의 정책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행복기금의 프로그램의 가장 주 포인트는 아무래도 다중채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채무를 갚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을 보면 한두 개의 어떤 금융회사에 이렇게 빚을 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네. 이를테면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이렇게 대여섯 개의 어떤 다중채무를 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프로그램의 핵심은 다중채무자를 해결하자는 건데 기존의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채권을 매입하는 금융회사가 기껏해야 한 200~300개 정도 이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네. 이번 국민행복기금 프로그램은 전체 금융회사 약 99%인 4,200개 정도의 어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상 폭이라든가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더 이렇게 폭이 크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통 크게 이번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국민행복기금, 말씀하신 대로 다중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가장 큰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네. 출범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다중채무로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갚고자 하는 의지들은 다 있으신데 네. 현실적으로 그런 능력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세금을 내면 네. 이를테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시면 그분들 이렇게 혜택도 드리고 지원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그런 복지와 좀 관계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말 그대로 이렇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면서 그분이 다시 또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번에 통 크게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는지도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 자산관리공사가 원래 1998년도에 네. IMF 외환위기 때 저희들이 부실채권 정리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투입된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이제 회수를 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익 규모가 약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이익이 나는 것들을 어디다 활용을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기업 구조조정 하면서 많이 또 실직도 되시고 많이 또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용회복기금이라는 거를 별도로 또 만들었던 거고요. 이번에 국민행복기금의 어떤 재원의 바탕이 됐던 것들은 바로 신용회복기금인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녀 지원 한 5천억 원 정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차입되는 차입 금액, 이런 거 총 합쳐가지고 초기에 한 8천억 정도가 투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금액과 재원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달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충분히 또 마련이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네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2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 채권에 기한이 되겠고요. 대상이 네.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담보 채무자라든가 아니면 보증 채무자, 그 다음에 그 사채를 쓰고 계신 분들, 네. 그 다음에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그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채무 조정을 받고 계신 분들, 이런 네. 분들은 이번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 2월 기준이고 6개월이면은 작년 8월부터 이전부터, 네네. 지금까지군요. 네. 자, 그럼 이번 국민행복기금 시행된다는 소식 이후에 또 네. 연체를 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제외가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 정부에서도 행복기금이 출범을 하기 전에 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되신 분들이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작년 8월 이전부터 이미 연체되셨던 분들이 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네. 이제 조정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채무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네. 채무 조정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신청에 의한 방식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괄 매입 후에 사후 동의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청에 의한 방식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채무 조정을 해드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일괄 매입 후 사후 동의 방식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저희들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을 해와서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통지를 또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통지를 받으시고 채무조정에 만약에 동의를 하시게 되면 채무조정이 성립이 되는 뭐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방식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 원금의 50%에서 한 70% 정도까지 감면을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길게 10년 이내에 나눠서 이렇게 장기로 저리로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시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득이 있어도 그 기준이 되면은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네. 이를테면 100원의 채무가 있는데 본인이 부동산이라든가 30원의 어떤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채무 조정은 그러니까 30원의 재산은 이미 본인이 어떤 상환 능력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100원에서 30원을 제외한 70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채무 조정을 해드리는데, 네. 이를테면 70원에 50%를 만약에 감면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35원을 이제 갚으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존에 재산이 있는 30원에다가 35원을 더해서 총 100원의 채무 중에서 65원을 갚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채무 조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중에서 이제 숨겨둔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이게 다 알 수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전 채무 조정 신청을 받을 때, 네. 채무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본인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좀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좀 더 감면을 많이 받으시기 위해서 본인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사후에 다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위 말해서 은닉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속인 재산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 기존에 채무조정에서 감면됐던 그런 부분이 다시 다 무효가 돼가지고 다시 원채무를 다시 또 갚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뭐 시스템이라든가 정부 어떤 그런 쪽하고 다 연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산 확인들을 손쉽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꼭 속이지 마시고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셔야 아무래도 도움을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채무조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채무조정 예전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이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하지 않고 이제 기다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언제가 네. 연락이 오겠지. 네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연락하고 신청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또 있나요? 네네. 저희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금방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채무 감면율 폭을 좀 좀 넓혀가지고요. 아,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신청하셨으니까 뭔가 좀 인센티브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자발적인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더 감면율 폭을 높일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우, 장치가 아주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50% 정도의 감면을 받는다고 하니까 더없이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이제 뭐 신청 시기 그리고 신청 방법도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행복기금은 이제 이번 달 22일입니다.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 본 접수는 5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하시는 그 이제 방법은요. 현장에 이제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고 전화로 문의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일단 현장에 오실 때는 그 전라북도에는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진동에 있는 저희 전북 지역 본부를 찾아오시거나 네. 아니면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산에 있는 저희 지방사무소가 또 있기 때문에 이 3곳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어떤 지점도 지금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국민은행이라든가 농협 같은 그런 은행 창구들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은행에서도 손쉽게 접수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정부에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이번에 국민행복기금 또 지원 대상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행복기금의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로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요. 네. 금방 말씀드렸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바꿔드림론을 좀 이렇게 확대 시행하는 건데, 바꿔드림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금융회사랑과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그러니까 보통 20% 이상 이렇게 뭐 30% 막 이렇게 받으시는 그 고금리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은행에 한 뭐 10%대의 저리로 이렇게 바꿔드리는 그런 상품이 바로 바꿔드리는 상품인데요. 그렇군요. 이번에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좀 폭을 좀 넓혔습니다. 네. 다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 더 잘 사는 세상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국민행복기금이 갖는 의미가 더욱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직도 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회가 열린다고 해요. 바로 이번 달 22일이죠. 네네. 도청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맞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행복기금 출범하고 나서 뭐 전화 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때보다 한 서너 배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폭증할 정도로 도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20일 날 가접수를 받는데 그 첫날 전라북도 도청 그 3층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후 2시부터 국민행복기금 설명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네. 행복기금 뭔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릴 거고요. 가접수도 현장에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오시면 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신복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미소금융 같은 다른 그 서민금융 유관기관들 13개가 다 한꺼번에 모입니다.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런 상담도 받으시면 정말 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팀장님, 우리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부에서도 이게 여러 번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금융위원장님께서도 직접 나와서 설명도 하셨는데 이 국민행복기금 프로그램은 이번 한 번에 한해서 통크게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하시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활용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방문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97 저희 국민행복기금 콜센터가 있으니까 사전에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또 방문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차성희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